수도가 됐을 때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동기가 어디에 있고 이 동기가 나한테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이 동기를 내 주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도가 이게 성장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렵나?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자기관찰밖에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거나 이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선 이 가치관부터 찾아내야 된다고. 내 가치관. 어느 부분을 가치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그 두 번째 해당했던 뭐가 성장해, 뭐가 달라져야 내가 이제 도가 성장했거나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그래서 그 수련법이라는 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련하는 것이 여기에 맞는 것이어야지만 된다고. 근데 여기에 맞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는 몇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아니면 신체적인 거, 일상생활적인 거, 사회적인 것을 분석해 보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기울어져 있고를 찾아내야 되고, 그 찾아낸 다음에 균형을 맞추고 원하는 거나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본인만 할 수 있단 말이죠. 옆에 사람이 누가 그걸 다 해줘요. 옆에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아프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의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는 건 역시 자기가 한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수도를 자기가 만들어가고 자기가 창조해 나간다고 하고, 또 쉽고 간단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해결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련법이라는 게 어떤 수련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어든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련법이 이어든다고요. 그걸 위한 어느 한 방법이라고요. 의식분리가 된다는 것은 내면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내가 둘이 된 것 같기도 해서 내 안에 무언가가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글을 읽고 같이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이질적 경험을 하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무서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빙의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묘한 경험입니다. 저번 강의에 말했듯이 이 책의 내용은 극단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느끼고 정말 타인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까지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여기에 물론 이게 빙의의 현상까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극단적인 건데, 대개의 의식 분리는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체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게 정신인 건데, 정신이 성장할 때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는 그 의식이 점점 강화돼요. 나이가 2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 보는 그 현상이 강화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적어도 20살을 넘었으니까 굳이 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이게 이미 거기에 의식이 2개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 하는 것 같은데, 의식이 2개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런 시간은 없는데 그렇게 시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있고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을 썼으면 내가 글을 썼다는 것을 쓰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쓴 이후에 알잖아요. 약간씩 이 틈이 있단 말이죠. 이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후에 의식이 보게 된다고요. 후의식이. 그래서 이걸 관찰이라고. 그러니까 관조자 아니면 그 의식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의식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간을 이게 잘라서 직선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시간 개념은 서구한테 배운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런 식의 시간 개념 없는 거예요. 이 앞 의식, 후 의식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해요. 원래는.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텀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의식도 의식, 무의식 이렇게 또 층이 있단 말이죠. 이 층이라는 게 시간으로 있는 층이 아니잖아. 이미 의식이 움직이고 있을 때 내 무의식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딜레이가 있거나 틈이 있거나 지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여러 의식이 있다고 한꺼번에. 근데 이런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이거 인지 안 해봤어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넘어갔나? 그냥 당연히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거나 이렇게 되면 이 경계점을 느낄 텐데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되게 이렇게 넘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거나 이런 식으로 부드럽거나 극단적인데, 극단적인 사람을 각성 체험이나 일종의 체험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극단 체험이에요, 그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어느 순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이게 특이한 거라는 것을 알고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것이라고 모르게 되면 언제까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관찰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관찰하면서 내가 날 보고 있으면서 내가 날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건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찝어주거나 말해주거나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정상이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상이에요.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건 비정상인데 다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수련하는 곳에서는 구분을 한다고. 왜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동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동기 찾으려면 내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관찰하고 있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할 거예요. 자기 동기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찰해서 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요, 막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그 얘기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딱 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흥분이 싹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별거아니라 그냥 버려버리는 거, 그 감정을 버려버리는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그냥 치부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정상인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보면서 왜 내가 흥분했지? 별거 아닌데?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또 같은 반복을 내가 인식을 해서 흥분을 안 하게끔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미 그 흥분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감정은 사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것으로 또 흥분하기에는 자기도 뻘쭘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수그러들어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것도 있는데 쉽게 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오히려 화가 났는데 그걸 알아도 화가 사그러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않을 때가 있고. 근데 그거는 상당히 내 인생에서 중요했거나 오래 있거나 내 마음에 많이 걸리는 것들 아니면 투사일 경우. 그러니까 중요도가 달라요. 쉽게 감정이 사그러지는 건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요. 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것들은 이렇게 좀 더 쉽게 제어가 되는데 이게 오래 했거나 중요하다 생각해서 했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이 나한테 있을 경우는 쉽게 사그러지지 않아요. 이건 또. 그래서 뭐 쉽게 사그러지는 거는 냅두면 돼요. 그건 쉽게 즉흥적인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중요한 거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습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감정도 습기거든요. 계속 해온 거나 아니면 강한 감정에 그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들은 잘 안 되잖아요. 알아도. 왜 중요하지라는 왜 중요한지까지도 봐야 되는.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죠. 자기를 그만큼 분석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 이유요. 그게 내가 외부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외부에 있겠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감정이 생기진 않겠죠. 근데 외부에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나 누군가이거나 어떤 사건이거나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나만 거기서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내 안에 이유가 있는 것이기도 하는 그렇게 시작하죠. 우선은. 근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만 화를 내게 되면 저 사람과 관계된 내 마음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투사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런 경우에 또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또 저 사람은 왜 굳이 나의 그 부분을 건드릴까도 되고 그건 분석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관찰하게 나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어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문제가 아닌데. 뭘 해야 되는 건가 갑자기? 진단하고 할까요? 또 기시감이나 같은 것을 두 번 경험하는 것. 기시감, 미리 앞일을 생각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 뭔가를 눈이 혼자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등등 그 다양한 경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 수련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인 건데 기시감이라고 있는데 기시감은 우선은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신체적인 이유가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가 눈이 두 개라서 기시감이 생기는 거예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있고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있는데 사람 따라서 주로 쓰는 눈도자가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은 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요. 이게 눈이 여기 있고 시신경이 뒤에 있어요. 눈이 본 것을 어떤 그 상을 왔을 때 이 뒤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 머리가 이게 몇 센치밖에 안 되는데 눈이 두 개 있을 때 이 두 개가 오차가 일어나요. 이 오차가 일어나서 기시감이 생겨요. 이건 생략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이러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매번 이렇지는 않잖아요. 매번 기시감이 생기질 않잖아요. 눈 두 개가 있는데 매번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오차는 이 신체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대개는 오차가 안 생기는데 오차가 생기는 사건이 있어요. 기시감이 만들어지는 그 일이 있다고요. 그 이유는 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략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그걸 왜 매번 안 그러고 가끔 아니면 어떤 사건에서만 아니면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만 기시감이 생기냐고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답이 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선은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는 내가 기시감을 느끼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나한테 부담되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거, 심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심리적이라고 한 건데 나와 관계된 그 어떤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파동,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영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인 영향. 근데 기시감의 대기는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신비한 거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인 현상인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리 앞일을 생각했는데 그 일에 벌어지는 이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 일에 벌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보면. 근데 반대예요.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양자 물력을 얘기하면 원래 양자가 시공간이 없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이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공간을 거쳐가요. 그렇죠? 우주 끝까지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가 A에서 B의 공간을 가는데 근데 여기에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다양한 과거, 미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요. 그냥 단순히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건데 이 양자는 시간도 거슬러 갔다가 와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디에 갔다 오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이후에 다른 곳에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시간에 따라서 나의 그 상태는 다른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다른 양자들이나 전자들은 다른 것들은 다른 시공간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을 내가 느껴요. 나의 다른 모습은 다른 시간대에 있거든요. 이 양자식으로 말을 하면. 안 그래요? 양자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제 식으로 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인 건데 우리는 그 현재만 인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만 보고 있으니까 현재 의식만 계속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시공간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시공간적으로 얽혀 있다고요. 시간도 텀이라고 했잖아요. 그 듬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뭉텅이로 있어요.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내 몸은 현재 의식은 여기 있는데 다른 의식이나 몸은 여기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쭉 우리는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몸도 공간적으로도 늘어져 있고 연기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다 이렇게 촉수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깨끗한 피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더럽다기보다 기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도 이미 신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느낀다고요. 이게 일종의 그 증거처럼 돼요. 내가 어떤 걸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보게 되거나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내가 뭔가를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에 해당하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되거나 느끼거나 내가 먼저 중얼거렸는데 누군가 그 중얼거리는 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누군가 중얼거리는데 그 중얼거리는 걸 내가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게 얽히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지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구분 안 하죠? 왜 안 했을까?
기라는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기수련이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새로운 힘을 의도적으로 운행하며 수도한다는 것인데, 기의 운행이란 것이 우리 몸이 하는 본연의 작용으로 의지가 발현되어지는 과정임을 모르고 그저 운행의 기한만 과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도 재밌는 게, 우리가 느끼는 기라는 게 자기장이거나 아니면 경맥으로 흘러가는 그 어떤 흐름, 뜨거운 기운이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로 관이 흐르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기술을 하게 되면 동맥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파이프처럼 그 안에서 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나중에는 소약이라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굴러가요. 이렇게 느껴져요, 기가. 그래서 이게 딱정벌레. 딱정벌레 어떻게 생겼지? 그 이집트에는 딱정벌레가 있단 말이죠. 그 기예요. 이 기 움직이는 걸 정말로 몸에 벌레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동그란 게 꽉꽉꽉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가시라는 그 영화, 연가시인가? 거기 몸에 회충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몸에 정말로 기술을 할 때 몸에 회충인 줄 알았어요. 그런 두려움까지 일어나요. 몸에서 그 피부 안에서, 피부 이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틀꿈틀대면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느껴요. 느껴보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산, 딱정벌레가거나 아니면 구슬을 움직인다고 하거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길을 그렇게까지 설명하거나 그렇게 얘기해요. 느낀 사람은 느낀 대로 그걸 가지고 길을 설명하거나 연상을 하거나 지식을 쌓을 거란 말이죠. 근데 느낌 가지고 하면 기가 뭐예요? 설명 못 하잖아요.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그들도 헷갈리는 게 양자가 입자의 파동이에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잖아요. 이게 파동으로 설명하면 편해서 파동이라 그런 거고, 입자로 설명하면 편해서 입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그럼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게 뭐냐 물어보면 그들도 대답은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기도 마찬가지예요. 입자로 느껴진다고 해서 입자도 아니고 파동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파동도 아니에요. 기는 그런 형태와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입자로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 정말 이렇게 구슬처럼 느껴지고 파동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정말 파동같이 해요. 어떤 흐름을 느끼고 진동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장처럼 묘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묘한 감각을 하면서도 느껴요. 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 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부위에서 느껴진다고 해서 그 부위만 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혈자리 아니면 어느 경맥에서 기가 느껴진다고 해서 그 부분에 기가 뭉쳐오거나 그 부분에 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그 부분만 내가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말은 이해하기 쉬운데 막상 자기가 경험하면 말을 다르게 해요. 이 부분에 기가 뭉쳤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에 기가 느꼈다고. 내가 기를 이렇게 느꼈다고 막 얘기한다고.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듣는 거하고 정말로 자기가 그걸 적용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하는 게 재밌어요. 그제 블로그에다 썼는데, 원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이제 비난되는 게 있잖아요. 항상 신은 주사위 노래를 하지 않는다느냐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거부했어요. 양자 물리학을 거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만들어낸 인간이 그딴 일을 해요. 왜 자기 주장을 고집을 해요? 이렇지 않을 거라고. 그건 상대성 이론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절대적인 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몰랐던 뜻이 돼요. 어느 한계 이상은 자기도 알아내지 못했던 뜻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식으로 알아낸다고 하거나 뭘 안다고 해서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알고 어디까지 알아내는 건 달라요, 또 이게. 새벽 시작하겠습니다.